19번 볼게요.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죠. 자, 19번, 20, 21 이렇게 한번 따라와봐. 다 풀어놨죠, 시윤아. 자, 일단은 얘가 어떻게 했지? 바위를 일단은 glance 이렇게 응시했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바위가 아니라 미안해. 벽에 있는 시계를 응시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캐스팅 감독이 굉장히 빠르게 부를 거라는 거죠. With the result, 이 결과를 가지고 전화를 할 거래요. 자, 나의 첫 번째 오디션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 사람의 감정은 예상하다시피 felt shaky. 오디션 결과를 알려질 거니까 너무 지금 떨리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려와서 떨린다를 골라봤더니 3번밖에 없네. 자, 그러면서 chewing my thumbnail.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려운 덩어리 분사 구문이 있지. 분사 구문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의미상의를 주어를 찾아주는데 항상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ing 하다로 읽어주면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읽을게. 그리고 나는 나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었고, 그리고 jiggling my feet. 이거 jiggling 하는 것도 막 움직이면서 덜덜 떨면서 있었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대. 그리고 내가 왔을 때 내가 이제 가려고 했을 쯤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heard him say. 자, 제일 어려운 구조라고 했지? 영어에서 오형식. 자, 이렇게 말했대. 오동, 힘, 명사, say, 형용사. 이렇게 말했대. 고맙다. 끝났네. 오디션 통과했나 보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도 끝에서 두 번째 줄쯤에 got a little rush of excitement. 됐다? 약간의 흥분감을 흥분의 돌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건 너무 신났다. 정답은 3번. 자, 우리 필자의 주장은 일단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글감, 즉 T를 잡는 게 중요해. 자, T는 보통 첫 문장의 주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화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이 글의 화제라고 봐야 되고, 보통 주장이라는 건 그 화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 아니면 그 주어에 대한 정의를 내린 부분, 요걸 우리가 주장. 근데 얘는 이제 주장이니까 필자의 의견이 들어가 줘야겠지. 자, 효율적이지 못한 선생님. 자, 첫 문장의 주어는 일단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뭐하니? 무시한대. 간과하다지. 자, 근데 뭐를? 잠재력을. 자, 근데 어떤 잠재력이니? 보니까 그 수업의 시작이지? 오프닝 미니스라는 건. 그러면서 종종 if절은 사실은 if절은 요거는 예시를 들어줄 때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충분히 조용하고, 그리고 많은 뭔가 pressing demands, 이렇게 압박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on a teacher's time, 그 선생님 시간,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을 말하는 거겠지. 되게 압박감을 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뭘 되게 많이 시켜. 그러면 more than 10 minutes, 10분 이상의 시간은 can disappear, 사라질 수가 있고 수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필자의 주장이 벌써 보이지 않니? 어떤 선생님이라고 했어? 비효율적인 선생님은 이 첫 시작의 잠재력을 무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반대 선생님, 즉 효율적인 선생님이라면 이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수업 첫 시작의 잠재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 자, 그래서 바로 답으로 들어가 볼게. 물론 실전에 좀 더 많은 어떤 시그널들을 좀 더 모아봐야 되겠지만, 만일에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전에서 풀 때는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 그래서 보면은 1번 적극적인 참여 전혀 나오지 않았다. 2번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여긴 없지만 선생님은 효율적인 선생님이라면 시작 루틴, 아까 처음에 시작의 처음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날리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는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저 문장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 자, 세 번째에서는 창의적인 수업 자료. 4번 적절한 학습량의 조절을 통해서 학습 부담을 줄여라. 자, 여기는 안 나온 말이 뭐니 지금. 효율적인 선생님이라면 첫 시작을 잘 하겠다라는 거죠. 첫 시작에 너무 부담을 첫 시작에 줄여서는 안 된다. 되니 pressing demands를 너무 많이 그 아침 조회 시간에 가져오지 말아라. 지금 만일에 4번을 골랐다면 너가 이 단락의 전체에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4번의 답을 막 고를 수도 있었겠지. 물론 읽다가 보면 뭐 그러나라든가 꺾이는 지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글로 내려가서 내용을 조정을 해야 됐을 텐데 지금 보다시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5번에서는 스스로 학습 루틴, 다 좋은 말이긴 해요. 자, 근데 굉장히 무거운 문장에 담기고 있었던 전체 중심은 2번 문장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면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should라는 것 자체가 완전 필자의 의견이 녹여져 있는 구문이라고 했지. 얘를 딱 잡아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21번은 주제를 파악할 때까지 정확하게 잘 내용을 읽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도 첫 문장에 주어, 화제 항상 등장하니 잘 봐라. 너 몸 안의 원자가 이 글의 결국은 화제가 되겠네. 자, 너 몸 안의 원자가 이 글의 글감이다. T라고 잡아주자 일단. 자, 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오래됐대. 자, 누구만큼이나 우주만큼 되게 오래된 거지. 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화제는 너의 몸 안의 원자, 너 몸속 원자가 우주만큼 진짜 오래된 거야. 이게 이 글의 일단 출발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여진다. 왜? 여기 when에서도 그리고 for example에서도 이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장 자체의 중요성이 더 두각이 돼야죠. 자, 너가 호흡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오로지 그 일부가 있는데 원자들의 일부고 그 원자의 일부란 어떤 너가 들이마시는 inhale은 이렇게 들이마시다, 호흡하다, 흡입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가 흡입하게 되는 그 원자들의 일부가 are exhaled,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배출된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너의 다음번 호흡 속에서. 그러면 그 남아있는 원자들은 다시 are taken into your body. 자,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다시 걔네들은 원자들은 네 몸 안으로 일부의 원자는 바깥으로 나오고 일부의 원자는 너의 몸으로 들어가. 그리고 걔가 다시 나중에 leave your body. 너의 몸을 떠나가게 돼. 다양한 수단. 예를 들면 너가 죽었어. 그러면 너가 흙으로 바뀌고 그 흙이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물의 일부가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는 뭐니? 너 몸 안에 있는 원자가 너의 몸에서 나오기도 하고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너의 몸으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자, 원자는 일부도 되고 몸을 떠난다. 조금 더 보면 너는 여기 지금 강하게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다라는 건
필자가 얘를 좀 강조했다고 봐야 돼. 너는 소유하는 게 아니래. 원자를. 근데 어떤 너의 몸을 구성하는 너는 뭐 한 거야? 원자를 빌린 거구나. 자, 그럼 이 내용을 첫 문장하고 연결을 좀 해보면, 자, 너의 몸 안에 있는 너의 몸 안에 있는 원자는 우주만큼 오래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어? 자, 들이마신 원자의 일부는 다시 내뱉었다가 또 내 몸 안으로 흡수한 원자는 다시 방출이 되고 너는 그걸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린다. 계속 원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자, 우리 모두는 공유하고 있어. 똑같은 원자의 총량에서 원자를 공유하고 있고, 왜? 원자들은 영원히 주변을 떠돌게 되거든.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몸 안의 원자는 내가 잠깐 빌려 쓰고 내가 없어지고 나면 다시 누군가의 원자로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러한 원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 순환한대. 원자는 순환하는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점점 가속을 붙여보자. 자, 우리가 호흡하게 되고 우리의 땀이 증발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죠. 뭐죠? 원자는 순환한다. 자, 우리는 원자를 재활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자를 빌렸다가 다시 내뿜고 다시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이러한 origin, 기원이죠. 가장 가벼운 원자의 기원은 어디로 다시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원자들은 오래됐어. 태양보다 지구보다. 그 태양과 지구조차도 원자를 썼다가 다시 뱉어낸 그런 원자들이겠지. 계속 원자는 돌고 사이클 하고 있죠. 자, there are atoms. 자, 원자가 너 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원자,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원자는 존재해 왔거든.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의 첫 순간이라는 건 시간이 처음 생긴 태초를 말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재활용한다. 우주를 통과하면서 계속 재활용되어지고 있고, 한계가 없는 형태로 내 몸 안에 들어왔다가 꽃이 됐다가 비가 됐다가 뭐 이런 얘기네. 자, 그러면서 너는 현재에 돌봐주는 사람이다. 자, 네 몸 안에 있는 그 원자들 있지? 이 원자를 지금만 잠깐 동안만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지. 결국 이 원자는 다시 will b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Who will follow you, 너를 뒤따를.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 원자는 내게 아니니까 다시 누군가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즉 원자는 계속 사이클한다. 계속 이렇게 돈다, 순환한다. 내 원자를 누군가 가져가서 내 원자를 다시 쓰고 그 사람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원자를 가져가게 되고, 자, 요런 어떤 상황을 보면 1번, 이게 이제 순환한다라는 의미였던 거지. 원자는 될 거다. 다른 형태의 일부. 이게 이제 순환한다라는 말로 치환이 되니까 정답이 1번이 가장 적절했고요. 2번은 원자는 독특한 상태를 유지하고 공유될 수 없다. 웬일? 완전 공유하고 있는데. 3번, 원자는 그 원자의 원래 형태를 따른다.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꼭 기억해라. 독창적이다. 다음 시간에 단어장 검사할 거야. 원자의 독창적인 형태를 따라간다. 전혀 아니지. 4번, 원자는 절대로 취해질 수 없다. 새로운 형태로. 뭔 말이야. 완전 새로운 형태로 계속 취해지게 되죠. 원자는 사라진다. 완전히 아니야. 원자는 정말 오래된 거야. 1번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요거 과제 검사할 테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해서 졸지 말고 반드시 가져오도록 해라.